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정리할 뉴스는 이겁니다. 체코 원전 계약 최대 걸림돌이었던 웨스팅하우스 CEO가 옷 벗는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니, 산수원 상대 소송을 지휘했었다. UAE 원전 당시 프랑스 기업 경영진 출신이다 그러는데 지금 웨스팅하우스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그 갈등이 봉합이 됐어요. 뭐 그래서 이제 체코 원전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졌다 이건데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 비난하고 뭐하고 막 했던 CEO가 옷을 벗는다. 한국하고의 관계를 틀어버렸기 때문에 옷을 벗는다. 아주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보도가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분은 그 UAE 바라카 원전에서부터 우리나라를 되게 괴롭혔었던 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바라카 원전 있잖아요. UAE의 원전 했잖아요. 누적 수익률이 얼마냐면요, 여러분 1.6%입니다. 1.6%면 여러분 그 돈으로 그냥 그거 투자한 돈으로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샀어도 못한 수준이죠. 1.6% 정도가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라카 원전 누적 매출 이익률이 1.6%면 이거는 사실은 수익률만 보면 하나마나 한 게 돼요. 근데 거기서 보면 웨스팅하우스가 3조 6천억 정도를 뽑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가져가냐면 냉각제 펌프, 터빈, 주요 부품 공급을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요. 그 UAE 원전 때도요. 그러면 여러분 냉각제 펌프하고 터빈이 어떤 거냐면 소모품입니다. 소모품. 다시 말해서 웨스팅하우스가 계속 알짜로 돈 빼먹는 거를 싹 가져가서 원래 바라카 원전 예상 수익률 10%를 웨스팅하우스가 끼어들어서 박살을 낸 거예요. 박살을 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이 아랍에미레이트 바라카 원전은 10% 수익을 계획하고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끼어들어서 핵심적인 이권을 가져가서 우리 수익률이 1.0%를 박살난 건 그거는 안 비밀. 아시겠죠? 네, 김성수님. 그래서 오늘 이제 한국 언론이 웨스팅하우스 CEO가 원전 제약 최대 걸림돌이 옷 벗는다 뭐 그러면서 이제 한국과 이제 관계가 괜찮아질 거다 그러는데 저분은 미션 컴플리트하고 나가시는 거예요. 미션 완수하고 나가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웨스팅하우스에 휘둘리느냐?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97년에 한국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가 당시에는 이름이 컨버션 엔지니어링이었고요. 한국형 신형 원전 개발에 대한 기술 전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을 이용해서 한국형 원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원전을 개발할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정상인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정상인님 감사해요. 그래서 웨스팅하우스에서 2007년에 야야야 일로 와봐. 니네가 해외에 수출을 하려고 한 다음에 그러면 있잖아. 미국에는 수출을 못한다. 미국에는 수출을 못하고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수출을 할 수 있어 라고 해놓고요. 그 다음에 니네가 바라카에다가 원전을 수출을 한다며 그러면 우리랑 BCA라는 걸 맺어야 된다. 사업 협력 협정이란 걸 맺어야 돼. 그래놓고서 그 당시 이름이에요. 컨버스천 엔지니어링 기술이 적용된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가 돼 있단다. 수출 통제를 한단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의 공급 범위를 원전 계측 제어 시스템, 냉각제 펌프 100%, 핵 연료 제조 50%를 웨스팅하우스가 해. 니네가 수출하는 원전에서는 계측 제어 시스템, 냉각 펌프 시스템 100%고 핵 연료 제조는 50%를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2010년부터 2020년까지는 이렇게 할게 이렇게 협정을 맺었고요. 2020년에 협정이 만료된 다음에 요번에 우리가 체코를 하려고 하니까 야야야 새로운 협정 맺어야지. 어딜 협정 없다고 니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지적재산권 분쟁뿐만 아니라 야 그게 우리 그 회사가 아니라 기술 국가 미국 행정부의 그 통제 기술 통제를 받는 거야. 그거 니네 그렇게 우리랑 협정 끝났다고 니네가 호로록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요번에 태클을 걸어왔고 그러면 요번에는 어떤 협정을 맺었느냐 알 수가 없죠. 요번 협정을 어떤 협정을 맺었는지 알 수 없지만 저 독한 CEO께서 바라카 원전 때처럼 원전 계측 시스템, 제어 시스템, 냉각제 펌프 100%를 가져가고 핵 연료 제조 50%를 가져갔다면 우리는 또 깡통. 그러니까는 뭐냐면 제주는 한국이 구르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버는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이게 날강도 같은 게 아니라 미국에서는 뭐냐면 한국에서 하는 거로 우리가 기술 협력을 해준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은 기본적으로 쟤네들이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지을 때는 이런 꼴을 안 당해요. 한국에서 지을 땐. 그런데 언제 우리가 기술 협력을 해준 거는 한국에서 하라고 해준 건지 언제 수출하라고 해줬어요 이놈들아. 그러면서 수출할 때마다 우리랑 협의하고 우리한테 나와바리로 바쳐라.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소리 좀 높였습니다. 소리를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그렇고 기계적으로도 그렇고 높일 수 있는 거 다 높였습니다. 지금 괜찮아졌나요? 자, 그래서 있잖아요. 한국은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아주 이상한 위치를 차지하고 우리가 다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데 원천 기술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한테 이렇게 코를 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요번에 계약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에 대해서는 바라카 때처럼 뭐 제어 시스템하고 기타 등 내주는 거야? 요번엔 어떻게 돼 있니? 그러면 요번에는 얘기를 알 수가 없어요. 아직 얘기가 그러니까 계약 디테일이 나와 있지 않아요. 자,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6% 수익은 여러분 진짜 한전이 채권 발행해서 그 채권 이자도 못 주는 수익률인데 이런 거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야 된다고 봐요. 일단 원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다가 우리가 원전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내 탈원전이고 뭐고 해가지고요. 지금 원자력 생태계가 박살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력 생태계를 일단 유지할 수가 있어서 이 수익률을 내고도 해외 원전 사업을 해야 된다. 생태계를 유지해. 그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원자력을 얻을 수 있는 최대 이익은 뭐냐 현재로선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원전 지으면 개꿀인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원전 지어서 수익을 내려고 해야지 해외에서 나가려고 하면 웨스팅하우스가 코를 걸어서 이익을 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액수가 크고 뭐하고 해서 그렇죠. 원전 생태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저는 얘기하는 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로부터 독립한 단계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SMR이 됐던 핵융합이 됐던 장기적으로는 핵융합, 단기적으로는 SMR 이런 데에 있어서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을 쓰지 않고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개발을 한 그런 단계로 도약을 해야 지금 원전 시장 세계 시장에서 계속 커지거든요. 그래야 돈을 제대로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국가적으로 지금 기획을 해야 돼요.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완전 독립하고 AI 시대나 기타 등등에서 지금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거든요. AI가 여러분 지금 드디어 무슨 이번에 젠슨 황 발표에서도 보지만 물리 AI로 바뀌고 있어요. 물리 AI라는 건 뭐냐면 로봇이에요, 여러분. 로봇, 자동차. 지금 AI 여러분 별게 다 나와요. 포크레인 있죠. 포크레인도 AI 포크레인 지금 그러고요. 건설 자재 뭐 기타 등등 있잖아요. 로봇까지 다 나오고 있어요. 물리 AI,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물리 AI 단순 서버에 전기 들어가는 것도 엄청난데 그게 로봇가 전기를 쓰기 시작하고 뭐 이런 자동차, 포크레인, 건설 장비까지 전기로 가기 시작을 하면 전기는 여러분 폭발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이 전력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원자력밖에 없다는 건 거의 결론이 나오고 있어요. 독일이 여러분 유럽에서 똥 싼 건요 얘기 다 들으셨죠. 노르웨이가 독일하고 그 전기 때문에 갈등을 빚고 있는 거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제가 방송 때 했지만 다시 한번 리바이벌하면 독일에서 전기를 비싸게 끌어가니까 주변에서 전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독일이 전기가 없어서 비싼 값으로 우리가 여기 비싼 값 부를게 하니까 딴 데서 전기 공급업자들이 다 독일로 먼저 전기를 쏘니까 모든 나라들 전기 요금이 다 올라가서 노르웨이가 짜증나서 일단 국내에 먼저 공급하고 독일의 수출은 국내 공급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다. 이렇게 독일하고 그리고 독일한테 니네 원전을 짓든 뭐를 하든 니네 에너지 가격 교란하지 말라고 주변국들이 난리를 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방법은 원전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원전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SMR 핵융합 등에서 장기적으로 웨스팅하우스로부터 독립해서 국가 전략산업으로 원전을 해야죠.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건 체코건 원전으로 돈 버는 건 불가능했다고 봐야 됩니다. 웨스팅하우스의 태클 때문에. 자, 웨스팅하우스의 기본 컨셉은 한 대한민국 땅에서 니네 나라에서 짓는 거는 우리가 뭐 관섭 안 하는데 해외에서 하는 건 우리랑 상의해야지 얘들아. 제어 시스템도 우리 거 써야 되고 펌프도 우리 거 써야지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인정하는 계약을 계속 해온 겁니다. 이미 저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욕하는 저 아저씨 때문에 그 계약을 그렇게 이미 맺었어요. 더럽고 치사하지만 어떻게요? 계약서에 그렇게 도장 찍었고 우리가 원천 기술이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더럽고 치사하면 뭐를 해야 된다? 도약해야 된다. 도약. 근데 문제는 한국 정치권과 사회 분위기가 이거를 공론화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태에서 체코 원전 관련돼서도 제일 제가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추진하면서 짜증이 났었던 것 중에 하나는 광 먼저 팔면 안 됩니다. 원전 수주했다고 광 먼저 팔면요. 그러니까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상을 해서 너희 이만큼 먹을 수 있고 우리도 이만큼 먹어. 너희가 너무 세게 나오면 우리도 체코원과 안 하고 말어 정도로 2022년에 종료가 됐으니까 다시 협약을 정리를 하고 나서 체코 원전을 해서 우리의 수익률을 보장받고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웨스팅하우스하고 얘기도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체코 원전 수주했다고 그리고 광을 먼저 팔았기 때문에 그 광판 값이 또 오지게 돌아오는 거죠. 그리고 호들갑 떠는 상황에다가 그리고 또 민주당은 탈원전 하자고 난리를 치는 탈원전 세력이 여당뿐만 아니라 이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이번에 풍력도 국민의힘이 입법을 했다니까요. 국민의힘의 김소희 의원 풍력 쪽 있는 분을 공천을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100조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탈원전 세력이 아주 강고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약을 위한 원자력 도약을 위한 프로젝트를 런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사실 희박은 한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국민들이 이런 걸 알고 그리고 공감대를 얻어내서 핵 중심으로 에너지를 가고 에너지 생산 단가가 세계에서 제일 싼 나라를 유지해야 대한민국 산업이 유지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물가 안정에도 기본적으로 전기 요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이게 이제 오늘 벌어지는 거에서 제가 또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다들 헛다리를 짚어가지고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원전 누적 수급률 1.6% 이건요 이미 다 까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애들이 이거는 되게 그 비판할 때 이 1.6%잖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건 팩트니까요.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계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논리를 펴야 되고 우리의 도약을 위해서는 원천 기술까지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